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했다는 그 해명은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를 한 당사자로 보이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입만 열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는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과 사무실, 차량까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의 해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 문건, 문제의 문건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며칠 전에 문모 비서관이 이 자기가 작성해서 경찰청으로 이첩한 이 문건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한 달 전쯤에 이 문건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관련이 없다, 이 문건은 그냥 제보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다릅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의 해명은 이 레미콘 업자 이 문제만 있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제보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막 엉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 다르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해명이 다르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해명이 다르고,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까지 가세했습니다. 자, 서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집권 여당 아닙니까? 청와대하고 소통 좀 하시죠. 왜 이렇게 앞과 뒤,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해명들을 하시는지. 홍익표 대변인의 이 해명은 오히려 더 청와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 해명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범여권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익표 수석 대변인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청와대 비위 첩보 문건을 입수했다며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건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문건은 지방자치단체장 가로 열고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괄호 닫고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4쪽짜리 문건입니다. 자, 이 문건을 입수했다면서 홍익표 대변인은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야당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제공한 문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는 이걸 갖다가 뒤늦게 발견했다는 듯이 설명했는데 홍익표 의원은 이미 한 달 전에 입수했을까요? 자, 홍익표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보면 아마도 경찰 쪽에서 입수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청와대가 홍 대변인한테 이 문건을 준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입수 경로를 홍익표 대변인은 숨겼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투명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홍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건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들과 토착업체 간의 아파트 건설 유착 의혹, 김 전 시장과 비서실장 박모 씨의 인사비리 의혹, 박모 씨 처남 소프트웨어 업체 제품 구매 강요 의혹 등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건 원본은 현재 검찰이 확보 중이라고 홍익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자, 검찰이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본을 홍익표 대변인이 입수했을까?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홍 대변인은 말합니다. 법률적 판단 내용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다. 그냥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 의혹이 상당하다. 이런 정도의 제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제보자가 왜 송병기 부시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고
앵커가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비리에 관한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내부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이 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김기현 울산시장 아래에서 이 도로건설 국장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장직을 지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던 그 과정도 송병기 부시장이 말하는 것과 청와대가 말하는 것 다 다릅니다. 송병기 부시장만 해도 KBS 출연해서 한 내용이나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이나 동아일보에 이야기한 내용이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의혹투성인 것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 부시장을 소환했기 때문에 송병기 부시장은 아마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건은 울산 지역의 건설업자, 레미콘 업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홍익표 대변인의 말처럼 그냥 별것 없다. 지방에서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청와대가 제보하지 않았더라도 울산시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에 이미 고발이 들어갔을 테고 울산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청와대가 제보를 받고 또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게다가 이번에 검찰의 통째로 이 문서를 넘겼습니다. 경찰이. 거기에 보면 9차례나 경찰이 청와대 수사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것도 선거 전에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선거 개입 의혹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본인이 직접 첩보를 제보하고 또 본인이 경찰이 부르면 가서 진술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홍익표 대변인이 굳이 이걸 갖다 공개함으로써 얻는 게 뭘까? 청와대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청와대의 공보 시스템은 엉망인데 민주당의 대변인이 나는 잘하지 않느냐. 고민정 대변인이 말한 거는 엉터리다. 나는 훨씬 더 낫다. 과시하고 싶은 겁니까? 뭡니까? 자, 홍익표 의원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 귀태 발언으로 논란을 잊었던 장본인입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이 혹독한 막말을 했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중용된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관심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며칠 전에서야 찾았다는 이 문건을 어떻게 홍익표 의원은 한 달 전에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넣어놓고 그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야 들고 라디오에 출연했을까요? 청와대의 하명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뭐 하시다가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이걸 공개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뒤늦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겁니까? 일설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패전 처리 투수다. 그래서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또 다른 구원투수로 홍익표가 나온 게 아니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의 출연은 청와대의 공보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먹칠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홍 대변인이 이 공개한 사쪽의 이 문건. 자, 이 문건 토착업체와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유착 의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 홍익표 대변인 말과 달리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런 거와 다른 내용을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첩받은 첩보는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부분만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운하 경찰청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홍익표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또 아니면 경찰청에서 아예 나머지 부분을 떼고 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부분만 따로 준 건지 이것은 윤석열 검찰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거를 판단한 사람은 또 누군지. 자,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수사팀의 이 수사는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황운하 수사팀의 한 경찰 간부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수사 기밀을 이 특정 업체, 이 특정 사업가에게 흘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가는 김기현 시장 측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게다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본인이 제보했다는데 본인이 경찰에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홍익표석 대변인의 라디오 해명은 청와대를 더욱더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홍 대변인은 해당 문건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달 전쯤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면에 마치 서류 더미를 뒤졌다는 듯이 며칠 전에야 해당 문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수 시점이 왜 훨씬 더 빨랐을까요?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청와대인데 청와대 밖에 있는 홍익표가 왜 이렇게 훨씬 더 빨리 입수했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자, 홍익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검찰이나 경찰 쪽에 여러 가지 그 경로가 있어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확보했다면 왜 그때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말한다는 비판을 받자 다시 등판한 게 아닌가. 민주당 대변인의 수준이 청와대 대변인 수준보다 훨씬 높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자, 홍 대변인은 검찰이 잘못된 사실을 흘리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청와대에 비수를 꽂은 셈 아닐까요? 청와대의 공보라인도 문재인의 비서들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비서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런 청와대와 여당 간의 경쟁 같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물먹이는 듯한 이런 내용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